필연적으로 들어야 할 무료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윌링 소재 한인문화회관에서 개최되며 연방정부 무상보조 학자금을 왕창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칼리지 플래닝과 ING가 공개합니다. 자세한 문의나 무료 상담 칼리지 플래닝 847-450-8001 어느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6,000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하죠. 그 수많은 생각이 무엇인지 전부 인식하거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생각을 적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닌 셈이죠. 누구나가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생각의 질이죠. 지식 생태학자라고 불리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는 생각 세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생각도 갈아입어라. 옷이 더러우면 빨래가 필요하듯이 생각도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탁할 필요가 있다.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굳은 각질이 생기고 비듬으로 뒤덮인다. 생각을 자주 쓰지 않고 방치해 두면 자신도 모르게 생긴 각질이 생각 근육을 둔하게 만들고 생각 주름 위에 뒤덮인 비듬에 생각 벌레가 생겨 생각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가려움증은 5만 가지 쓸데없는 잡생각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교수의 말대로라면 결국 잡생각은 타성에 젖은 생각 습관의 결과인 셈이죠.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화요 칼럼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세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화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요즘 일본의 망언이 극을 치닫고 있죠.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제작 지침을 정부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 야스쿠니 친사 참배를 통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일제가 강점한 36년만 생각해도 진저리를 치지만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800년에 이르도록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일랜드가 1801년에 영국에 의해 합병됩니다. 한일합방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극렬한 아일랜드의 반대와 저항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아일랜드 자기들을 하얀 깜둥이라고 부르는 잉글랜드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아일랜드의 당시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면 무조건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아일랜드의 항구 도시 런던데리에서 구슬픈 멜로디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런던데리는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크고
또 항구 도시죠. 처음에는 참나무의 고장이라는 뜻으로 그냥 데리라고 불렀는데 1604년 8년간 그리고 1688년 105일간 시민전쟁을 겪고 나서 도시의 이름이 데리에서 런던데리로 바뀌었습니다. 런던데리는 오랜 전란을 겪으면서 자연히 많은 비극적인 이야기와 노래가 구전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제인 로스라는 여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한 집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보에 옮기죠. 그리고 그 악보를 미녀 수집가인 조지 패트리가 1855년 자신의 아일랜드 고가집에 이 곡을 수록합니다. 그때부터 이 곡은 세상에 알려졌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데니보이입니다. 데니보이의 원 제목은 그래서 런던데리 에어라고 불립니다. 런던데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제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노래는 멜로디가 하도 아름다워서 그 후 여러 사람들이 이 멜로디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런던에 살던 변호사 겸 라디오 방송 진행자 프레드릭 웨델리가 1913년 쓴 시 데니보이입니다. 그는 이전부터 젊은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애타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묘사한 내용의 데니보이라는 시를 써두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미국에 살고 있는 친척으로부터 런던데리 에어라는 곡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곡에 자신이 써둔 데니보이 가사를 붙여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오 데니보이, 파이프 소리가 당신을 부르고 있어요.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그리고 산기슭 아래까지 여러분 가버렸고 꽃들은 모두 떨어졌어요. 그것은 당신이 가야 하고 나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작된 데니보이는 애끓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노래하죠. 그러면 난 당신이 부드럽게 내 무덤 밟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땐 내 무덤이 훨씬 더 따뜻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허리를 굽혀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난 평안 속에 잠들 겁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작사가인 프레드릭은 1913년 이 곡을 출판하게 되고 나중에 어머니가 젊은 연인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애절한 노래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작곡가 현재명이 가사를 기사해서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제목과 내용이 정말 뜬금없습니다. 데니보이의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린 제목은 아 목동아입니다.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들은 산골짜기마다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거는 완전 노래의 색깔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번역이 얼마나 노래에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데니보이의 원 가사는 전쟁에 떠나보낸 아들을 그리워하는 엄마의 심정을 노래한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흔히 데니보이가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고전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멜로디만 런던데리 아일랜드일 뿐 가사는 영국인이 만든 노래죠.
프레드릭 웨델리가 바로 영국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는 아일랜드인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고향의 봄을 아무리 홍남파가 작곡했다고 해도 노랫말 가사를 일본 사람이 작사했다면 우리가 그 노래를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1972년 1월 북아일랜드 영국령 런던데리에서 평화적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영국군으로 인해 런던데리의 일요일은 다시 피로 물들었습니다. U2라는 아일랜드 락그룹 싱어 보노는 이 사건을 노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승리한 자는 누구인가요? 오늘 본 그 뉴스가 믿기지 않네요. 눈을 감아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Oh,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작년 초여름인가요? 데스플레인의 톨웨이 오아시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벽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911,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일리노이 출신의 306명의 군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바친 용감한 우리의 일리노이 군인들에게 특별한 경의를 표한다. 빛바랜 사진이 아니라 그냥 지금 길거리에서 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갑자기 목이 따갑고 코끝이 찡해졌던 건 왜였을까요? 아마 그 사진들의 부모님들에게 그 주인공은 데니 보이가 아니었을까요? But when ye come and all the flowers are dying, if I am dead, as dead I will may be, you come and find. 시카고는 유례없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143년 만에 8번째로 추운 해를 보내고 있고요. 129년 만에 3번째로 눈이 많이 오는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난히 춥고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겨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 봄은 더욱 간절해지고 기다려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어떻게 오늘 화요 칼럼 함께 하시면서 생각들 세탁하셨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생각으로 가득 찬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요 칼럼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 Until you come to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요.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따로 보관하고 섞을 필요 없어 편리하다니까요.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혜태 만남미 주요 한인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고 계십니까? MB은행에 오셔서 VIP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MB파이낸셜은행에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적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자녀교육, 사업자금, 부동산 투자, 은퇴연금, 여행경비와 텍스 대비 등 목돈 마련을 위한 현명한 선택. MB 무궁화 적금에 가입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링컨우드, 나이스 골프, 글렌뷰 샴버그 지점에서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부 대표전화 847-745-3500 745-3500 Member of FDIC Equal Housing Lender. 샴버그 한인타운의 중심 우리 마켓. 한 장소 한 주인이 23년을 한결같이. 우리 마켓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 국, 각종 캐더링, 최고급 육류와 신선한 야채 등 최상위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장과 세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 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오일, 워셔액, 냉각수, 에어컨, 브레이크, 타이어, 기타 등등. 자동차 참 점검할 것도 많고 또 중요하기도 하지요. 로얄에 오시면 바디와 정비 등 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클레임도 알아서 척척. 로얄 오토모티브에 오시면 안심이라니까요. 로얄에서는 렌트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차량 로얄에서 캐시로 구입합니다. 773-467-1150 467-1150 자동차 관리의 프로페셔널 로얄 오토모티브. 진용 있는 영어 연수학교를 찾고 계십니까? 미국 유학을 원하는 한국 대학생이 있습니까? 19년 전통의 아이비 칼리지로 오십시오. 아이비 칼리지는 연방정부 인가받은 정식 대학이며 유학생에게 서비스 I-20를 발행하고 서울 강남에 지사가 있어 한국에서 유학비자 취득을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확실한 영어 실력 향상을 원하십니까? 아메리칸 드림 수련을 원하십니까? 아이비 칼리지는 6단계 ESL 영어 교육과 함께 햇솔 유치원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출신은 유병택 원장 등 우수한 교수진을 자랑하는 아이비에서 꿈을 이루십시오. 아이비 칼리지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수백 명의 유학생들을 축하합니다. 우수한 교수진, 알찬 교육을 자랑하는 아이비 칼리지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47-564-1525 564-1525번 아이비 칼리지.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 미래 김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서 이민법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우리 법이 이제 바뀔 줄 알았더니 해를 넘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선거 전에는 뭐라도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이 자리에 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 해를 넘겼고요. 네. 그 공화당 쪽에서 계속 선거나 자기 그 지지 세력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언제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아직도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분들은 그 프라이머리가 이제 봄에 있고요. 예. 실제 선거는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 한 5월, 6월 그 정도쯤 되면 만약 공화당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예. 그 정도 시기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 프라이머리의 결과에 따라서 또 네. 예,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민법을 변수로 쓰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없지 않겠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전략 지역에서 히스패닉 표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 자기들이 어떤 판서를 볼 때 조금 좀 밀린다 싶으면 예. 전략적으로 이런 걸 구사할 수도 있고요. 네. 예, 만약에 좀 너무 계속 공화당이 그 하원 쪽에서 강세를 보이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건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좀 투표에 참여하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소수민족, 특히 민족들이 좀 선거에서 움직여주는 것도 이민법이 어떻게
좀 잘 유리하게 바뀌는 거에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이 E2 비자입니다. 네. E2 투자를 해서 그것을 비자를 받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E2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신다면요. 예, E2라는 그 알파벳은 사실은 그 E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예. 이민법에서 비자의 종류를 규정한 법규에 이 항에 있는 그 내용이라서 이 비자고요. 예. 그 E1이 또 있습니다. E1은 그 2조 1항이겠죠? 거기에 이제 그 무역을 많이 하는 비즈니스에 주는 비자로 정의를 해놨고, 네. E2는 이제 미국의 일정액 이상의 투자를 한 경우에 네. 그 투자자와 투자자의 인플로이들한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E는 이 항에서는 E1과 2밖에 지금 네,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E2를 오늘 알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E2하고 이제 투자를 해서 비자를 얻는 것과 투자 이민이라는 캐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E2 비자는 그러니까 단기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체류를 영원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투자를 하는 동안에 일반적으로 2년을 주기로 해서 연장을 하면서 네. 체류하는 비자를 말하고요. 모든 이제 미국의 비자와 영주권이라고 크게 나눌 때 단기로 있는 것과 아예 영원히 미국에 거주하는 카테고리가 크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카테고리 중에서 가족이 초청하는 경우가 또 하나의 큰 포션이고 나머지가 이제 투자와 취업 관련된 이제 포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를 아주 많이 하면 그 영주권을 주는 그 투자 이민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예. 같은 투자라는 말을 쓰지만 한국말로는 투자 비자라는 말을 쓰면 보통 E2 비자 쪽을 얘기하는 예, 거고 예. 투자 이민이라는 말을 쓰면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카테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군요.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좀 그 투자 이민은 어느 정도 규모 그 금액이 투자가 돼야 시작이 되나요? 투자 이민은 사실 영주권 미국 그 만들어 놓은 시스템 중에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 쉽지 않군요.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맥시멈을 10,0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예. 그 큰 기준은 그렇습니다. 100만 불 투자하고 그 100만 불의 투자로 인해서 신규 비즈니스 내지는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에 네.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한 10명 정도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40% 이상 매출을 신장시키는 걸 보여줄 경우에 예. 영주권을 주는 이제 방법이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는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예. 실제로 여기서 기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얻는 그렇죠. 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냥 이것은 신분을 얻기 위해서 100만 불을 투자한다는 이런 개념은 좀 예. 10억이니까요. 사실 네. 한국 저희 세대들이 생각하기에 10억이라는 돈은 일반 그 중산층 이하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냥 뭐 영주권 하려고 그래 이 정도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영주권 심사를 할 때도 그 10억 이상의 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꼼꼼히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해외에서 이게 영주권 장사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카테고리인데요. 네네. 이제 해외에 있는 돈을 유치해서 미국의 그 이 실업률이 높거나 아니면 좀 시골 지역의 대규모 신규 어떤 비즈니스를 좀 만들거나 이런 경우에 좀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투자 비자, E2 비자는 어느 정도 금액까지 뭐 미니멈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민법상 레귤레이션에는 그냥 substantial amount of investmen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substantial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 한국말을 보통 상당한이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네네. 결국은 그 어떤 금액적인 기준은 없죠. 이제 다만 이제 그 비자들을 주는 외국에 있는 그 대사관들의 영사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민법 심사하는 이민국에서 그 이제 practically 얼마 정도면 보통 받더라 이제 이런 이제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요. 보통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바로 E2 비자를 받을 경우에는 뭐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한 2억, 3억
그 정도를 보통 투자금을 미니멈으로 얘기를 하고요. 예. 미국 내에서 다른 비자로 있다가 E2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예. 한 뭐 10만 불 이하 정도에서도 그 상황에 맞춰서 많이들 비즈니스의 나옵니다. 종류에 따라서 좀 투자금이 처음부터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죠. 뭐, 식당을 뭐 인수한다. 예. 근데 그러면 사실 아무리 작은 데라도 한 10만 불은 보통 넘게 마련이고. 예. 이제 그런데 비해서 뭐 조그만한 드랍업 무슨 세탁소 하나를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예. 경우에는 금액이 보통 뭐 10만 불 이하대에서 형성이 되니까 네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2 비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나누실 때 투자 비자가 있고 그 중에 E2 인플로이 비자라는 게 또 하나가 있던데 이건 네.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은 E2인데요. 네. 그 E2에 그 메인이 있는 거죠. 인베스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E2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비즈니스가 조금 더 발륨이 커져서 그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투자자 밑에서 일하는 그 인플로이들까지 비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파이낸셜 어빌리티가 있으면은 그 E2 인플로이 비자를 신청해 줄 수 있는데 네. 그 E2 인플로이라는 그 카테고리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한 3, 4년 정도 전부터 그 E2 인플로이 예를 들어서 뭐 일식집에서 투자자가 E2로 계시는데 스시 셰프를 E2 인플로이로 예전엔 다 비자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예. 이민국에서 한동안 아주 강력한 팔러시로 그런 경우에 그 자리에 꼭 외국인을 써야 된다는 걸 입증을 해라. 여기 네. 미국에는 그런 포지션에 일할 사람이 왜 없는지를 입증해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서 상당히 많은 그 E2 인플로이들이 연장이 안 돼서 지금은 이제 그런 그 작은 스몰 비즈니스에서 이 직원들한테는 잘 거의 못 쓰고요. 주로 현재는 많이 쓰는 거는 약간 주재원 비자 비슷하게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지사를 설립하고 그 지사의 이제 매니저급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스페셜 스킬이 있는 인플로이들을 여기서 일하게 할 때 E2 인플로이 비자로 보통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원래 주재원 비자는 L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비자인데 네. 그 L 비자가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또 그래서 그 많은 주재원을 보내는 한국계 회사들에서 기업들에서 기업들에서 그 E2 인플로이 비자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주재원 비자의 하나의 다른 형태로 현재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거의 그냥 투자자 정도만 그 비자로 체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E2 인플로이 비자는 좀 큰 회사에서 규모 있는 회사에서 지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E2라는 그 캐테고리 안에 그 투자자가 얻는 비자가 있고 그 인플로이가 얻는 그런 비자가 있다는 것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E2 비자를 그 취득하고 나서 이렇게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좀 불편을 겪는다든지 안 그러면 아주 뭐 다른 비자에 비해서 편안하다든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모든 단기 비자는 예를 들어서 H-1B라는 취업 비자는 맥시멈이 6년이고요. 3년 두 번 가고 종교 비자 R 비자는 3년, 2년에서 5년을 보통 가고 이렇게 숫자상으로 맥시멈이 보통 정해져 있는데 E2 비자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 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세월이 얼마든 간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2년씩 연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뭐 10명 이상이고 매출이 충분히 발생하고 사장님 가족이 뭐 충분히 먹고 사는 정도 비즈니스라면 사실은 영주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체류를 E2로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2년마다 그래도 갱신은 해야죠. 그동안에 회사 파이낸셜 텍스 리턴한 서류랑 직원들 고용한 에비던스를 내면서 이제 계속 연장을 받는데 그 정도 스케일이면 거의 문제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금 뭐 경기가 계속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 충분하게 이렇게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이러면은 이거 리뉴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항상 그런 위험이 있고 또 E2 비자는 보통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불편함이 뭐가 있을까 말씀하셨는데 자녀들한테는 워크퍼밋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셜 넘버가 안 나와요. E2로 소셜 넘버조차도. E2는 배우자한테만 워크퍼밋을 주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많은 이제 이민자분들이 이제 가정을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E2로 체류를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 불편함을 겪는 게
그 아이들이 이제 21세가 되면 엄마 아빠랑 독립해서 다른 신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F1 학생 비자로 보통 대학교 3, 4학년 때 바꾸게 되고요. 예. 그 아이는 이제 졸업을 하면 일반적인 유학생처럼 일자리를 잡고 H1B를 잡고 취업 이민을 가야 되니까 예, 그 예. 아이들에서 좀 많이 불편함이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그 E2 비자가 아까 말씀드린 듯 서울에서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을 바꾼 경우에는 외국을 나가면 다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만약 초기에 투자 금액이 좀 작은 거를 하고 있으셨다 그러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항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하시는 게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돼가지고 네네. 이제 오랫동안 못 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E2 비자를 한국이나 외국에서 받고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비자 그 자기의 어떤 여권에 이 스탬프가 찍혀 있는지 아닌지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문제가 있고 예, 사실 문제. 또 처음에 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비자가 보통 E2 비자는 2년 아니면 네네. 5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자가 종료가 되면 나가면 결국 다시 또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예. 그 시점에 다시 이제 대사관으로부터 미국에서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심사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걸 다 보기 때문에 경기가 계속 좋고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사업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좀 업종을 바꿔가면서 이투로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도 제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그 사업적인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서 변수가 그쪽에 있다고 봐야겠죠. E2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다들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상황이 오해가 된 건데 네. E2를 내가 만약에 어떤 사업처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는 영주권을 못 받죠. 그러니까 영주권은 항상 어떤 스폰서가 다른 되는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되는데 네. 이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자신의 스폰서가 될 수가 수는 없기 없다. 때문에 네, 그런 그런 말이 얘기가 나온 나온 거죠. 그러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스폰서를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은 부부가 이제 워크퍼밋이 다 있는 셈이니까 네. 뭐 이제 프리랜서처럼 있는 다른 배우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 곳에서 그 워크퍼밋 가지고 미리부터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기도 하고 네. H1B처럼 마치 네. 그리고 뭐 본인 투자자 본인도 이투로 미국의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자기 비즈니스를 하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그 스폰서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가능합니다. 다. 그러니까 E2를 지금 취득하신 분이라도 꼭 영주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여행이 좀 불편하다든지 2년마다 리뉴하는 것에 조금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영주권을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예. 불가능한 길은 아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요즘 이제 3순위 취업 이민 일반적인 그 대기 기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달 3월 달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제 2012년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1년 6개월 정도밖에 대기를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2순위 취업 이민이나 3순위 취업 이민에 거의 차이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앞으로 문호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영주권 그 취업 이민 절차를 그냥 그동안 예를 들어서 나는 어차피 미국에 계속 있을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냥 비자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이제 자녀들을 혹시 미국에 남기시거나 이럴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취업 이민을 한번 신중하게 심각하게 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게 좋을 때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한 뭐 비단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워낙에 이게 대기 기간이 길었고 뭐 네. 5년, 7년 이렇게까지 네.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두를 못 냈던 그런 일례가 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E2 비자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실 때 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고용 창출이 제일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그 이민법상 marginality라고 하는 그 이슈인데 그게 대사관에서도 모든 그 E2 비자를 거절할 때 논리가 그거고 미국에서도 주로 그걸 심사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그 미국 내 이 E2 비자라는 게 그 일단 그 투자자 자신이 가족이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네. 또 플러스
종업원들이 그, 1명 이상, 2명 이상 이렇게 풀타임으로 내지는 팔타임 여러 명으로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게 핵심인데요. 네네. 결국 그게 이제 세금 보고서, 그다음 인플로이 3개월마다 보고하는 세금 보고 이런 것들 서류인데 그 서류를, 처음에 받을 때는 내가 원래 지금 사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셀러가 그런 식으로 잘 보고 하셨다는 거를 이민국에 입증해야 되는 거고, 네. 연장할 때는 내가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잘 경영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시점이 되기 전에는 좀 세금 보고나 이런 어떤 그 보고하실 때 조금 가능한 범위 안에서 좀 더 스트롱하게 조금 넷 인컴도 많이 올리고, 네. 또 인플로이들한테도 좀 월급을 많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다른 일반적인 상황보다 좀 세금 보고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제일 핵심입니다. 예. 뭐 세금을 일부러 많이 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은 네. 이렇게 그 신분 뭐 이런 비자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다음 단계를 생각하신다면은 네. 항상 그런 부분도 또 유의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아예 바꿔오시는 분이 계시고 이곳에서 E2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한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그 E2 비자 신분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오래된 건 아닌데요. 네. 뭐 2013년, 그러니까 작년에 중반 정도 이후부터 약간 그런 경향이 확실히 보이고요. 예. 서울에서는 거의 뭐 비상이다시피 할 정도로 그 네네. 비자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마지널리티라는 게 약간 그 평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심사관이 나쁘게 생각하면 마지널리티가 문제라고 하면 그냥 또 그냥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경영했는데 뭐 세금 보고한 금액의 순이익이 뭐 한 3만 불 이하다. 그러면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네. 말을 해버리면서 그냥 체크하면서 거절하는 게 너무 늘어나가지고요. 예. 예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판단해서 이 정도 비즈니스면은 서울에서도 비자가 나옵니다라고 말했던 케이스들까지도 네. 그렇게 뭐 거절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지금은 아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조금 지금 나가는 게 아주 정말로 얼전한 일이 없다면은 조금 분위기를 보고 나중에 나가시는 걸 권하는 상황이고요. 예. 서울에서 받을 때도 그런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가 이게 고용이나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지를 아주 스트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자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절 사례가 많다고 하셨는데 뭐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한 10케이스 중에 한 몇 케이스 정도가 거절이 되고 있나요? 뭐 사실 누가 어떤 사람이 다 통계를 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모르지만 예. 제 느낌으로는, 그리고 또 한국에 저희 업무 협조하는 그 회사들에서 얘기 듣기로는 거의 한 2개 중에 10개, 한 5개 정도는 거절되는 것 같다. 예. 예전에는 뭐 어떤 정도? 예전에는 뭐 큰 하자가 없으면 그래도 뭐 한두 개 빼고는 10개에서 네. 승인이 됐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날 인터뷰하러 가면 3층에 이민 대사관에 E2 창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이제 인터뷰하려고 기다리면 내 앞에 들어간 4사람이 뭐 다 거절돼서 막 얼굴이 흑빛돼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군요. 이런 그 정도로. 분위기니까 예. 굉장히 터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E2에 관련해서 좀 이런 변호사들에게 좀 많은 문의가 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공부하는 경우 말고는 이렇게 미국에 있는 큰 회사나 이런데 H-1B 취업 비자로 취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 이런 조금 이제 결혼하고 가정이 이민을 와가지고 그 자리를 잡는 경우에는 비자로 오래 있을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거의 대부분 이제 학생 비자고. 네. 근데 이제 학생 비자도 최근에 이 근처에 이제 학교 몇 군데에서 연장 서비스라는 그 시스템의 연장이 잘 안 돼가지고 예. 학교들도 좀 애로를 좀 겪는 중인데 뭐 여러 가지로 학생 비자에 대한 관리도 좀 까다로워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께서 조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이제 더 이상 영어 공부에 이렇게 학교에 걸어놓고 신분 유지하는 게 힘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마음을 다시 돌려먹고 네. 내가 이럴 바에는 한번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5년 동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사실 스몰 비즈니스는 지금도 계속 조금 그닥 그렇게 많이 희망적이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잘 되는 어떤 지역에 좋은 비즈니스를 찾아서 그렇게 인수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도 이투 비자는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투에 관해서 이렇게 문의도 많고 궁금하신 점, 사실 저희 방송 지금 한 20여 분 했습니다만 이 시간 요거 내용 말고도 개인마다 다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금액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 한국에서 펀드를 어떻게 들여올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디테일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세미나를 꾸며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 법무부 미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네. 회사가 좀 세미나를 그동안 사실 많이 했었고요. 예. 지난 해마다 한 번 정도는 계속 했었고 올해 너무 겨울이 추운데요. 네. 조금 따뜻해지면 경기 분위기 봐서 네. 올해도 아마 한 여름 정도에 한번 세미나 할 계획이고요. 이민 변호사님들도 사실 지금 한인 사회 자체가 날씨도 춥고 경기도 그렇게 많이 안 좋아지고 해서 좀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돼 있는 게 있는데 네. 조금 좀 활기찬 올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 법무법인 미래 김영원 변호사, 우리 이민 전문 김영원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 힘이 됩니다. 사는 것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비전을 격려하는 분들께 BBCN뱅크도 힘을 더해드리고 싶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더 가까이에서 당신의 생각을 더 크게 봅니다. 힘이 되는 사이 BBCN뱅크 멤버 FDIC. 사고 당시 당황해서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 허리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쁘고 해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걸? 이럴 땐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모르고 방치하기 쉬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음 프로스펙테이션 풍부한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이창욱 척추신경 전문의에게 전화하십시오. 847-342-9033 342-9033. 네, 오늘 모닝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좀 많이 낮았습니다만 점점 기온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려왔으니 올라갈 길밖에 없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닝쇼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라디오 정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코너. 여성회에서 마련하는 여성 코너. 임상심리치료가로 철학박사이며 종려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선